일단 K-팝이 세계화가 되면서 걸그룹들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팬덤 장사를 하지 않아도 대중성만 생각하고 노래를 만들어도 수익이 나는 지경이 되었어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대걸그룹 시대가 열렸다. K-팝 개같이 부활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K-팝이 4세대에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걸그룹의 다양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던 K-팝 걸그룹의 배틀 시대가 돌아왔다. 이런 평가를 듣기 때문에 K-팝 개같이 부활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어마무지하게 받았는데요. 뉴스1에서 제 얼굴이 나오니까 반가워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세계일보에서도 영상 인터뷰를 한번 했었고 하다못해 대학신문에까지 제 얼굴이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은 늘 기자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4세대는 이제 걸그룹의 시대인가? 4세대 걸그룹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막 기사를 일일이 찾아보면서까지 K-팝을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딥하게 K-팝을 공부하자라고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여러가지 이슈 속에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나 K-팝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나가듯이 슥 한번 듣는 정도가 가장 재미있게 K-팝 시스템을 공부하고 소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세대에는 왜 걸그룹의 시대가 왔는가, 그리고 어떤 장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K-팝이 개같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뿅. 자,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서 K-팝 걸그룹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왔는가? 제가 이야기하는 건 K-팝 걸그룹의 국내 시장 전성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채널이 당연히 한국 분들이 다 보는 채널이고 영어로 번역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튼 국내에서 K-팝 걸그룹의 전성기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트와이스, 블랙핑크, 아이즈원의 시대? 아니죠. 그거는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고 저는 국내 시장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걸그룹의 전성시대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 3위 일체, 삼신기라고 불리죠. 그 시절 이후로 이제 티아라, 2NE1 같은 걸그룹들도 나오게 되면서 걸그룹 음악들로 음원 차트가 줄을 섰을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 음원 차트를 한번 돌아보면은 진짜 장난 없이 음원 차트가 전부 다 아이돌로 가득 차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전성기가 왔었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컨셉의 다양화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세대 걸그룹은 춘추전국 시대였던 K-팝 걸그룹 시장이 정립이 되면서 컨셉의 일체화가 일어났고 다양한 컨셉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었습니다. 2세대는 일단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이 세 팀만 해도 컨셉이 아예 달랐거든요. 걸그룹의 컨셉이 병마신 컨셉도 있었고 섹시, 청순, 당당함, 걸크러쉬 진짜 컨셉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걸그룹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버렸죠. 청순이냐 걸크러쉬냐. 나머지 컨셉들은 거의 다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기획사 입장에서도 이미 K-팝의 아시아권 진출은 다 끝난 상태고 영미권 진출까지 노리고 있던 3세대 상황에서 블랙핑크가 저렇게 잘 돼버리니까 다른 걸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죠. 세계화하려면 걸크러쉬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여덕들 마음을 휘어잡는 게 정답이구나. 결국에 아이돌 시장은 여덕들의 화력 싸움이구나. 진짜 이렇게 시장성을 자기네들끼리 확정을 지어버린 거죠. 지표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노린 컨셉도 있고 여자들을 노린 컨셉도 있고 이것저것 대중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도가 일어났던 2세대보다 3세대를 지나면서 K-팝 아이돌 왜 이렇게 진부하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는 K-팝이 점점 늘어갔지만 국내에서 딱히 걸그룹의 인기라는 게 확 체감될 만한 그런 인기가 3세대 후반쯤 들어오면서 점점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대에 들어오면서 그 컨셉의 다양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던 걸그룹의 컨셉이 이제는 다양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1, 2년 사이에 정말 많은 컨셉의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3세대 때 정립시켰던 돈이 되는 걸그룹, 청순, 걸크러쉬라는 장르 안에서 세분화시켜서 많은 장르, 컨셉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되고 컨셉도 다양해지고 이런 상태라는 이야기죠. 점점 세대를 거쳐가면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세대 1빠따로 나온 에스파, 걸그룹 역사상 가장 기형
기억 남는 컨셉을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10년이 지나도 아마 에스파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SM이 세계관 덕질에 진심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그냥 세계관 장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갑자기 세계관 다 버려버리고 그냥 따로 활동을 시키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세계관 덕질을 할 만한 거를 던져주게 되었습니다. 4인조지만 이 세계에 4인조가 더 있어서 우리는 8인조 그룹입니다. 뭐 역사상 없던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나온 아이브 같은 경우는 걸크러쉬 장르에서도 나르시시즘을 선택을 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크러쉬라고 하면 엄청 빡세고 막 뭔가 다 때려 부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최고고 우리 겁나 멋지고요 막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다 모르겠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름다워.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애 가득한 여왕님 컨셉을 장착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원영이라는 슈퍼스타 가십걸이 있음으로 인해 아이브의 나르시시스트 여왕님 컨셉을 완성시키면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출발을 했죠. 엠믹스 같은 경우도 컨셉이 참 특이합니다. 노래도 진짜 특이해요. 요즘 K-팝이 2030을 초점으로 맞춰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아이돌 문화라는 게 완전히 10대 문화였는데 요즘은 뭐 20대 중후반 정도를 겨냥하고 아이돌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엠믹스 같은 경우는 백투더 베이직 클래식이죠. 딱 10대들을 겨냥한 컨셉이라는 게 좀 느껴지고 또 JYP라는 회사의 고집이 보이는 우리는 언제나 백투더 베이직 클래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잘 느껴지는 컨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JYP가 너무 진부하다,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그 고집이 지금의 JYP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온 르세라핌 같은 경우도 아직 앨범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걸크러쉬를 하면서 동시에 3세대 이후로 사장이 되었던 섹시라는 컨셉을 좀 잘 버무려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크러쉬 안에서 섹시를 적절하게 줄타기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이 처음 나올 때 하이브 컨셉 왜 이래? 이렇게 어린애들 가지고 컨셉을 왜 이런 걸로 해놓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이 정말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뭐다? 뉴진스가 나오기 전까지 걸그룹 역대 기록을 갈아치워버렸죠. 저는 처음 보자마자 걸크러쉬 안에서 섹시를 정말 잘 녹여냈구나. 물론 아직 어린애들이니까 그게 거북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곡의 컨셉을 참 잘 맞추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냥 하이브가 감을 잃었네?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왔던 게 사실 저는 뭐 불편함을 위한 불편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여튼 대중음악의 상식은 결국에 성적이거든요. 순수예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적이 좋다는 건 대중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컨셉이 잘못되었고 엄청 불편한 컨셉이고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야 되는 컨셉이었다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왔어야 되겠죠. 하지만 르세라핌은 성적으로 보여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나온 뉴진스 같은 경우는 완전 국내 시장에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해외 시장을 보통 노리고 만들어진 아이돌들이 많은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아예 국내 시장에서 대박이 나버렸어요. 해외보다 국내가 더 잘된 케이스입니다. 브루클린 하이틴 감성의 청순, 발랄, 몽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참 특이한 경우가 멤버별로 매력 밀어주기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그룹이죠. 그룹 전체의 이미지와 컨셉에 더 신경을 쓰고 개개인의 매력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특정 멤버를 좋아하다 보면 그 그룹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졌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이 그룹을 좋아하다 보면 그 그룹 안에서 특정 멤버를 좋아하게 되는 반대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죠. 비주얼 디렉팅 자체에도 특이한 느낌을 어떤 멤버들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멤버들 얼굴 구별을 잘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아이돌에서 잘 없는데 그룹으로서의 자신감 그리고 우리는 멤버 회전문 돌리지 않아도 돼. 우리 회사가 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너무 잘 보이죠. 참 재밌는 경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걸그룹은 대기업에서만 만드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니에요. 스테이시 같은 걸그룹들도 잘 살아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월드 투어도 돌고 있던데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컨텐츠를 한 멜로디가 또 스테이시의 영어 선생님으로 있죠. 배운 영어를 잘 활용해서 무난하게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걸 보면 참 뿌듯하고 대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기업 아이돌도 좋지만 이런 중소기업 아이돌들이 잘 돼야 결국에 K-팝도 더 잘 굴러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참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K-팝 걸그룹의 전성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뿅.
그리고 좀 더 뭐 다양한 이유들도 많은데 일단 케이팝이 세계화가 되면서 걸그룹들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팬덤 장사를 하지 않아도 대중성만 생각하고 노래를 만들어도 수익이 나는 지경이 되었어요. 예전에 국내 시장 한정일 때는 걸그룹이라고 하면은 앨범 안 팔리고 굿즈 안 팔리고 그냥 방송 뛰고 행사 뛰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걸그룹도 세계화로 인해서 대중성만 챙기고 노래만 좋게 만들면 수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더 노래나 컨셉이나 대중성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더 좋은 퀄리티의 그룹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요. 요즘 진짜 걸그룹 전성시대가 왔다는 게 몸으로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4세대 걸그룹 노래가 나오고 차트에는 걸그룹이 줄을 서 있고 걸그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케이팝이 다시 대중성을 찾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참 기쁘고 좋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도기를 잘 넘기면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 편은 그러면 왜 반대로 걸그룹이 아니라 보이그룹은 세계화가 진행 중인 케이팝 4세대에서 대세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가? 빅뱅, 엑소,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은 다시 왜 나타나기가 힘든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